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와쿠와쿠 7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전에 아리나로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엔딩목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 게임의 끝판왕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클리어하는데 화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출발합니다. 이번 시간엔 그래도 누구나가 다루기 쉬워했던 캐릭터 경찰서장님 폴리탱크 Z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1996년 11월 21일날 오락실에 가동을 시작했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가동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격투 게임 굉장히 넘쳐나던 시대였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인지도를 잘 쌓았던 게임이죠.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락실에서 사라질 무렵 문방구로 이 게임이 진출을 해서 또 생명 연장을 오랫동안 했죠. 7명의 모든 캐릭터는 키 입력으로 잡기가 있거든요. 폴리탱크는 그 중에서도 키 입력 잡기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멀리서 잡을 수 있어요. 잡히면 인간 대포를 발사. 정말 사용하기 어려운, 아니죠, 어렵다기보다 맞추기가 어려운 조마조마 어때? 야, 이거 초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CPU전을 할 때는 초반에 사용 안 하면은 중반만 가도 안 기다려줍니다. 기절했을 때 사용해도 빨리 깨어난 다음에 와서 우리를 때리기 때문에 후반에는 기술을 보여드리려고 해도 작동하다가 내가 맞습니다. 대인전 할 때는 그런대로 쓸만한데 위력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CPU전에서는 거의 봉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금지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상대하는 마루룬도 인기는 괜찮았거든요. 폴리탱크랑 마루룬 누구를 이번에 리뷰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바로 전에는 인기 캐릭터로 리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인기도 많지만 덱으로 한번, 아이고 그만 때려라 유쾌한 리뷰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폴리탱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폴리탱크, 탱크라서 움직임이 느릴 것 같지만 그렇게 느리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공격하는 게 살짝 좀 느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가 굉장히 좋아요. 한 방 한 방이 많이 아픈데 그게 또 다단 히트로 파바바바박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맞으면은 의외로 에너지가 많이 깎입니다. 지금 고간에서 포탈을 발사하죠. 키입력 공격도 아니고요, 서서 약한 발 공격입니다. 그런데 사거리도 길고 고간에서 발사를 하니까 맞으면은 기분이 묘하게 언짢아집니다. 이 기술은 마루룬의 두근두근 어택, 레버 1회전 키입력인데 레버를 한 바퀴 돌리면서 사용하는 기술들은 그렇게 사용하기 쉽지 않죠. 마루룬을 멀리 날려버렸으니까 필살기 한번 사용해보려고 하는데 역시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마루룬이 조마조마 어택으로 바로 반격을 해버렸죠. 둘 다 같은 조마조마 어택인데 키 입력도 제가 먼저 했지만 역시 준비 동작이 너무 깁니다. 얘 또 미라클 보이스 사용하네요. 두 번은 맞을 수 없죠. 승용권 키 입력을 반대로 하면서 발 버튼을 누르면은 빙빙뱅뱅 어택이 나가는데
역시 맞추기는 쉽지 않지만 상대편이 맞았을 때 만족감은 상당히 높은 기술 중에 하나고요. 기절했을 때를 이용해서 조마조마 어택을 사용했는데 금방 풀려났지만 일부러 좀 맞아준 듯한 그런 느낌도 나지만요. 아무튼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상대는 37세의 트레저 헌터 댄디 제이입니다. 모자 옆에를 보면은 하얗게 뭔가 꽂혀 있거든요. 담배갑입니다.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는 꼴초 헌터라고 합니다. 매연을 이용해서 상대편을 잠시 기절시켰지만 역시 금방 풀려나고요. 우리의 조마조마 어택은 발사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도 조마조마해집니다. 첫 판을 우리가 이기면 아래층에서 조종하던 강아지가 튀어나와 저거 엉덩이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엉덩이를 우리한테 흔들면서 조롱을 하다니. 알고서 보면은요, 질 때마다 저 강아지한테 강아지라고 안 부릅니다. 그냥 개, 이런 개. 일반 개는 아니고요, 경찰견입니다. 이름도 있어요. 이름은 햄스케라고 합니다. 머리 부분에는 경찰 서장님이 탑승을 하고 있어요. 서장님입니다. 파출소 소장님이 아닌 경찰서의 서장님. 와, 꽤 높은 직책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장님이 직접 이 폴리탱크를 만들어서 경찰견과 함께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폴리탱크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하단 공격을 하잖아요. 대쉬 발 공격인데 이 공격도 꽤 좋아요. 보너스 게임이네요. 보너스군이 등장을 합니다. 보너스군은 딱 보면 지우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 지어질 것 같은 탄력 있는 지우개. 담뱃갑으로 보신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머리에 빨간 띠를 하고 있죠. 저 빨간 머리띠는 지구의 어떤 전설의 격투가로부터 받은 거라고 합니다. 왠지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가 생각이 납니다. 보너스군은 머리띠만 딱 봐도 류가 생각이 나긴 하지만요, 사용하는 기술도 류죠. 류의 패러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는 샌드백입니다. 지우개도 담배값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보너스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더라도 다음 게임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방해가 되는 마루탄포라고 소장님이 말했잖아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루탄포라는 걸 찾아보니까 음식이고 우리나라의 가래떡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장님 나이든 아저씨니까요, 충분히 이런 가래떡 같이 생긴 녀석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번 상대는 라이. 이 게임의 주인공이라서이기도 하지만 다루기도 쉽고요, 기술도 꽤 좋기 때문에 많이들 라이를 오락실에서 선택해서 플레이를 했고요. 그만큼 강력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두근두근 어택의 자이로 폭격인데요, 이 기술은 맞아도 그렇게 위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사용하는 맛도 없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방구 끼는 것 같지만 매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독독 스모크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에 맞으면은 무조건 기절을 하는데 기절 시간이 내가 사용하면은 너무 짧고 내가 당하면 굉장히 길고, 빙빙뱅뱅 일반 기술에 기계이지를 소비하면서 사용하면은 이렇게 강화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사용하는 맛도 있고 다다니트잖아요. 역시 다다니트라는 거는 맞출 때의 즐거움이 꽤 있습니다. 방향키를 상대편으로 하고 강펀치를 누르면은 저렇게 멀리까지 공격을 하는데요. 맞으면 또 다다니트가 됩니다. 이 발도 다다니트가 되고요. 그냥 평범한 강 공격일 뿐인데 다른 캐릭터들의 강 공격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강하기도 하고요. 다다니트라는 정신적인 데미지까지 주기 때문에 자주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이가 게임의 스토리상 주인공이지만 실질적인 이 게임의 주인공은 아리나가 아닌가. 그만큼 인기도 좋았고요. 성능도 좋습니다. 7명의 캐릭터 중에 5번째면은 이제 이 게임의 후반부잖아요. 후반에 만나면은 뭐 어떤 캐릭터가 상대하기 쉽겠냐 하겠지만 아리나도 쉽지 않고요. 아직 안 만난 티세 그 하녀복을 입은 로봇도 후반에 만나면 많이 피곤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놈의 주사기로 계속 자기 체력을 회복을 자꾸 해대니까 내가 많이 때린 것 같은데도 역전패를 당하게 되죠. 이 게임은 캐릭터 디자인은 굉장히 잘 뽑아냈죠. 배경음악도 좋고 움직임도 괜찮은데 캐릭터의 밸런스는 글쎄요, 좋다고 볼 순 없죠. 이 게임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이미 철권, 버처파이터, 킹오파 시리즈가 대세였기 때문에 이 게임은 그런 게임을 즐기다가 이것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코인을 넣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이 게임을 열심히 공략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주로 CPU전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대인전은 어쩌다 한두 번인데 그 정도 하고서 이 캐릭터 사기야 그렇게 느끼기에는 대전 횟수가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캐릭터의 상성이라던가 어느 캐릭터가 사기다 라고 느낄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도 같이 슈퍼를 변신을 했는데 아리나한테 밀렸습니다. 뭔가 좀 억울한데요. 우리 캐릭터 눈은 페인트로 그려진 거죠. 그런데 넘어졌을 때나 한 대 맞았을 때는 저 눈이 표정이 변합니다. 각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나요? 옛날에 책받침 보시면은 이렇게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숨겨져 있던 그림이 나타나고 다시 원래의 그림이 나타나고 아시죠? 그거 요즘에 본지 오래됐네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건데 찾아보니까 렌티큘러라고 합니다. 이제 알았네요. 여태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용하는 기술이 폴리탱크의 얍삽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오지마 저리가 하면서 계속 폭탄만 쏘면은 이게 참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CPU전에서도 은근히 잘 먹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드디어 티세를 만났습니다. 아 정말 에너지가 어느 정도 빠지면은 주사기를 계속 우리한테 꽂아대려고 하는 우리는 생물체도 아니고 로봇인데 주사기 꽂아서 뭐 빼갈 거 있나? 티세도 안드로이드죠. 방구를 먹이고 이때 한번 오랜만에 필살기가 먹힐까요? 됐다. 왜 지나가? 이게 뭐야? 와 이거 맞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무슨 회피를 그런 식으로 하니. 이렇게 강주먹으로 맞을 때는 버튼을 연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두 방 더 때려요. 아니 어디서 감히 필살기를 사용하려고. 독가스 한번 먹이고 필살기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준비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오히려 티세의 에너지만 회복시켜줬네요. 시작하자마자 슈퍼모드로 변신을 하고요. 바로 강펀치. 정말 에너지 살벌하게 뽑아내죠. 기본 주먹인 강펀치 하나만으로도 폴리탱크는 강력합니다. 또 주사기 들이댑니다. 강펀치가 계속 먹히니까 일단 밀어붙입니다. 아이고 끝. 장풍으로 지금 폭탄 발사한 게 기본 장풍입니다. 사거리는 짧지만 곡사로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면은 폭발을 하니까 그 폭발 데미지로도 타격이 가니까요. 상대편 입장에선 막는 것도 점프로 피하는 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티세가 캐릭터는 이쁘고요. 성능도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약한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플레이할 때는 이렇게 게임 후반부에 만나면은 주사기를 계속 갖다 꽂아대는 강력한 사기 캐릭터로 변하긴 하지만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기 때문에 필살기 한 번 더 사용해봤는데 역시 안 통하네요. 폴리탱크는 세상에 한 대뿐 진짜를 가리자는 겁니다. 여기는 경찰서가 아니고 서장님의 개인 군수공장은 아닌 창고죠. 이 기술은 공중에서 미사일 나오는 부위가 응꼬로 보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미사일 투하를 합니다. 공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뒤로 빠지면서 상대편이 나에게 접근할 때 맞으라고 사용하면 꽤 유용한 기술입니다. 땅에 떨어져도 폭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 맞든 폭발 데미지에 맞든 뭐가 됐든 좋은 거죠. 거리가 좀 떨어졌을 때는 CPU한테 이렇게 Z탄을 발사를 해주면은요 어느 정도 잘 먹히니까 위험할 때마다 거리를 벌려서 Z탄을 사용해줍니다. 여러 발을 발사하니까 가까운 데서 사용해도 견제가 잘 되고요. 이제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오휴, 이거 맞았으면은 졌을 텐데 제가 살짝 에너지가 많았나봐요. 겨우 이겼습니다. 경찰 서장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을 못하시죠? 사실 관심도 크게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슈퍼마리오를 닮았습니다. 모자하고 콧수염 때문에 더욱 그렇게 보이는데 승리했을 때 모습을 보시면은 느낌이 있고요. 엔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얼굴이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은 슈퍼 마리오잖아 라고 아실 겁니다. 일곱 개의 와쿠와쿠볼을 모아서 드디어 소원을 빌러 왔습니다. 요정과 함께 봉인되어 있던 악마도 같이 나오게 됐죠. 사람이 커지는 것보다 로봇이 커지니까 왠지 최후의 결정 같은 느낌이 더 나는 것 같네요. 어차피 정면 대결하면은 끝판왕은 상대하기 어려우니까요. 긴 사거리를 이용해서 지금 이런 장면은 포트리스가 생각이 나죠. 굉장히 멀어졌으니까 필살기 혹시나? 야, 역시나 안 먹힙니다. 그래도 강력한 한방 파워도 있고요. 긴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군전은 피합니다. 아이고, 초자력 충전! 변신, 이렇게 순간 무적 이용해서 공격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며 한 판 쉽게 일단은 첫 판 가져왔습니다. 단 두 방에 우리 에너지가 반이 날아갔습니다. 파워를 올려주는 이 장면은 제 또래의 친구들은 초자력 충전이라던가 돈 같은 힘이여 솟아라 라고 하면서 변신을 하면은 딱 어울리는 장면인데, 이 게임을 즐겼던 그 당시의 소년들은 초자력 충전이나 돈 같은 힘이여, 우주보안관 장본데 돈 같은 힘이여 솟아라, 그거를 모르시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초자력 충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우와, 끝판왕을 이렇게 깔끔하게 두 판을 연속으로 이긴 거는 처음인데요. 아무튼 기분 좋게 엔딩 보겠습니다. 서장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말하기 전에 경찰견이 탱크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수리를 완벽하게 해줬네요. 드래곤볼에서 오룡이 여자 팬티가 갖고 싶어요 라고 소원을 빌어서 여자 팬티 하나 팔랑팔랑 떨어지는 그 장면을 패러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와쿠와쿠 7, 7개의 와쿠와쿠 볼을 모아서 소원을 비는 거니까 그 부분도 드래곤볼 패러디, 아무래도 맞겠죠?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캐릭터마다 엔딩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댓글도 제가 봤는데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의 캐릭터를 플레이하면서 중간중간에 각 캐릭터마다의 대화를 보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연속으로 리뷰를 할 거는 아니지만 잊혀질만 하면은 제가 다른 캐릭터로 또 플레이하면서 그때 엔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봐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